지난 영상에서는 캔의 5가지 뜻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캔의 과거형이라고 학교에서 배우는 could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캔의 첫 번째 뜻은 뭐뭐 할 줄 안다 였었죠. 뭐뭐 할 줄 안다는 건 타고난 재능 또는 노력이나 연습을 통해 생긴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캔의 과거형은 could라고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당연히 뜻은 뭐뭐 할 줄 알았다, 뭐뭐 할 수 있었다가 되고 과거의 능력이나 재능을 단순히 언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단순히 언급한다는 말은 과거에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 있었다, 없었다 정도만 언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학교에서도 배운 내용이어서 딱히 어려울 게 없죠. 단, 이때 조심하실 것은 could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캔의 과거로 사용되려면 그 주변에 과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어야 됩니다. 이 문장에서는 뒤에 있는 과거형 was를 보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동사 was를 통해서 앞에 있는 could도 과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시제일치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문장 안에 여러 개의 동사가 있을 때 그 동사들의 시간적 관계를 논리적으로 맞춰주는 규칙이 시제일치입니다. 그런데 시제일치를 시키는 경우에 could가 과거형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시제일치가 안 된 거라면 could는 과거형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아래 문장을 보시면 앞에 있는 could는 바로 위에 있는 두 번째 문장의 노란색 could와 마찬가지로 과거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동사를 봤더니 practice, 현재형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조동사 would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알고 있는 would, could, might는 과거형이 맞습니다. 단, 그 주변에는 과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어야 됩니다. 위에서는 was가 과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힌트였었죠. 하지만 조동사의 과거형들은 생긴 것만 과거지 과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과거의 의미가 전혀 없고 현재나 미래로서 주관적인 생각, 상상, 낮은 가능성을 나타내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불확실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could는 생긴 것만 과거지 과거가 아니라 다른 느낌들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거 한 번씩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뭐뭐 할 줄 안다는 능력이나 재능을 나타낼 때 could는 당연히 캔의 과거지만 그때는 주변에 과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힌트가 없다면 그때 could는 과거형이 아니라 주관적인 생각, 상상, 낮은 가능성, 불확실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과거 형태를 빌려서 쓰는 겁니다. 이게 이번 영상의 첫 번째 핵심이 되겠네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냥 이 문장을 뒤에 practice라고 하는 동사하고 시제일치를 시켜서 can을 쓰면 조금 더 간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당연히 이렇게 써도 됩니다. 다만 어감의 차이는 있는데요. 앞에서 could가 생긴 것만 과거고 과거가 아닌 경우에는 불확실한 느낌을 전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때의 뜻은 내가 더 연습하면 더 잘 노래하게 될 거야. 할 줄 알게 될 거야. 아마도 이런 느낌이라면 아래처럼 조동사만 can으로 바꾸면 좀 더 자신 있는 느낌으로 바뀝니다. 연습하면 잘할 수 있어. 까짓 거.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can의 과거형은 could 이외에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could have pp입니다. 예문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더 연습했더라면 콘서트에서 잘 노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의 속뜻은 과거의 연습을 더 안 해서 콘서트에서 잘 노래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다시, 언제 연습을 안 해서 노래를 잘 못했다고요? 과거에. 이렇게 바로 위에 있는 예문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노래를 잘 했다는 능력을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길래 could가 아니라 could have pp를 쓴 걸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더 기억하세요. 두 번째 예문에서 사용된 can의 과거형 could는 과거의 능력이나 재능을 단순히 언급한 겁니다. 단순히 언급했다는 것은 그냥 과거에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거지 그 이상의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예문에서는 과거에 내가 노래를 잘하는 능력이나 재능이 있었다 까지만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그 이외에 다른 느낌은 전달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화문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두 친구가 방금 끝난 축구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는데 어느 한 선수가 결정적인 골 찬스를 놓치는 장면을 보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때 A가 나였으면 골을 넣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연두색처럼 could have pp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B가 상대 골키퍼가 잘해서 너가 찼어도 막았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노란색처럼 could have pp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이 두 사람은 과거에 골을 넣을 수 있었다, 그리고 골을 막을 수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could score이나 could save가 아니라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could는 과거의 능력이나 재능을 단순히 언급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무언가를 할 수 있었다, 할 수 없었다만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could score 이라고 말하면 과거에 골을 넣을 수 있었다라고 해서 과거에 골을 넣을 수 있었던 능력에 대해서 단순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A가 골을 넣었나요? 아니죠. A가 하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A는 그 선수가 될 수 없는데 그 선수였다면 하고 생각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가정이라고 합니다. A는 그 선수가 될 수 없었으니까 당연히 골을 넣을 가능성도 전혀 없었겠죠. 이렇게 골 넣을 가능성이 제로인데 넣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가정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할 수 있었다 없었다를 언급하는 could와 좀 구분이 되시나요? 그럼 아래 could have saved 볼까요? 이때도 만약에 그냥 could save라고 했으면 그 골키퍼는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과거에 골을 실제로 막았다라고 하는 골키퍼의 능력을 언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상대팀 골키퍼가 잘한다라고 하는 실력을 근거로 해서 A가 공을 찼어도 막았을 거라고 이번에는 과거의 가능성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생긴 could have pp인데 하나는 가정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추측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좀 더 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문을 먼저 보시면 그녀는 더 공부했더라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은 다시 잘 생각해 보면 과거에 그녀가 공부를 더 안 해서 합격 못한 게 아쉽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렇게 공부를 더 안 했는데 했더라면 하고 반대 상황을 생각하는 거, 우리는 이런 걸 가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과거의 일을 반대로 생각하는 걸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고, 이 말투 안에는 후회나 아쉬움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문을 보시면 그녀가 과거에 공부를 더 안 해서 합격 못한 게 아쉽다는 걸 더 공부했더라면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쯧쯧쯧,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말을 하고 있죠. 아래 예문도 보시면 그가 우승을 못해서 아쉽다라고 하는 말을 돌려서 우승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가정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주로 뭐뭐 할 줄 알았을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럼 이번엔 똑같이 생긴 could have pp인데 추측을 의미하는 예문들을 한번 볼까요? 그의 편지를 보면 그는 여러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방금 앞에서 살펴본 가정인가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과거의 일을 반대로 생각하는 거고, 그 안에는 후회나 아쉬움이 들어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예문은 반대로 생각하는 건가요? 그가 유창하게 구사할 수 없는데 구사했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후회나 아쉬움이 느껴지시나요? 아니죠. 이건 가정이 아닙니다.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오히려 가정법이라고 하는 문법에 익숙하지만 과거 사실 추측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이런 추측은 보통 과거의 어떤 사실이나 증거를 근거로 추측하게 됩니다. 이 예문에서는 그의 편지를 근거로 그가 여러 언어에 유창했었다고 추측을 하고 있죠. 아래 예문도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뛰어난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첨성대 같은 유물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천문학적 지식, 능력이 뛰어나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과거 능력을 추측하는 could have pp는 뭐뭐 할 줄 알았을 거야, 뭐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럼 캔이 능력이나 재능을 의미할 때 과거형 could와 could have pp를 중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캔의 뜻이 5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겨우 하나 살펴봤는데 왜 벌써 중간 정리를 하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이 매우 복잡하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뒤에서 뜻만 다르지 대부분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잘 해두면 뒷부분 내용을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질 겁니다. 캔이 뭐뭐 할 줄 안다라고 해서 능력이나 재능을 의미할 때 과거형은 could입니다. 단, 그 주변에는 과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어야 되고, 이때 could는 과거의 능력이나 재능을 단순히 언급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과거에 할 수 있었다, 할 수 없었다 정도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과거형으로 익숙한 could는 생긴 것만 과거지 과거가 아닐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 주관적 생각, 상상, 낮은 가능성, 불확실함을 나타낸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캔의 과거형은 could 말고 또 있었는데 바로 could
have pp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could have pp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후회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가정법.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의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추측하는 것. 첫 번째 뜻이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두 번째 뜻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캔의 뜻, 할 수 있다. 이때 당연히 과거형은 could이고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도 could가 과거형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과거를 알 수 있는 was 같은 힌트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하지만 또다시 could는 과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It can snow tomorrow. 내일 눈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럼 아래에 있는 문장은 어떨까요? It could snow tomorrow.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could가 can의 과거형이라고 배우는데 뒤에는 tomorrow라고 해서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형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과거형 could를 썼으니까 틀린 문장일까요? 아니요. 이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내일 눈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때 could는 can과 마찬가지로 현재나 미래지 과거가 아닙니다. 앞에서 조동사 과거형은 당연히 과거일 수도 있지만 과거가 아니라 주관적 생각, 상상, 낮은 가능성, 불확실함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죠. 두 번째 예문에서도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could를 썼다는 건 과거형이 아니라 눈이 올 것 같다라고 하는 나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고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능성이 낮고 불확실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도 눈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고요. 반면에 위에 있는 can은 좀 더 가능성 있는 상황을 추측할 때 사용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화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위에 있는 연두색 used to나 were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 사람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의 흐름상 마지막에 나오는 노란색 could는 과거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화면에 보이는 이 대화는 어떨까요? 물론 맨 처음에 did라고 하는 과거형이 나오긴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한번 그 식당을 가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노란색 could는 과거형처럼 생겼지만 과거의 의미가 없고 주관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바로 1번, 과 2번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정답인 문제를 왜 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앞에서부터 설명드린 can과 could의 차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문제로 내봤습니다. 먼저 1번처럼 can을 이용해서 말을 하면 객관적이면서 비교적 높은 가능성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조동사는 생각을 전달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can은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높은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번인데요. 다시 한번 질문을 읽어보면 Do you believe what he says? 그가 말한 거 믿을 수 있어? 질문 안에 과거형이 전혀 없죠. 믿을 수 있냐고 현재형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형으로 물어봤을 때 과거형 could로 대답하는 2번은 틀린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could는 과거의 의미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앞에서 조동사의 과거형은 생긴 것만 과거지 과거가 아닐 수도 있다고 했었죠. 여기서 could는 과거가 아니라 can과 마찬가지로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하고 추측하는 건데 개인적인 의견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1번 대답의 can이 객관적인 가능성을 전달하는 반면 could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의견이 더 들어가면 그 개인적 의견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could는 can에 비해서 더 불확실하고 가능성이 더 낮은 느낌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1번과 2번 둘 다 맞는 대답이긴 한데 느낌의 차이는 있습니다.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높은 가능성을 의미하느냐? 낮은 가능성을 의미하느냐?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저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2번처럼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에 believe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believe라는 건 믿는다는 의미고 믿는다는 건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고 불확실하긴 해도 내 생각을 좀 더 전달할 수 있는 could를 쓸 것 같습니다. 저라면. can의 첫 번째 뜻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거의 똑같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could는 주변에 과거라는 걸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을 때 당연히 과거다. 하지만 could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나 미래의 주관적 생각, 가능성 낮은 추측을 하기도 한다. 그럼 이제 뭐가 나올 차례냐면 could 말고 can의 또 다른 과거형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짐작을 하실 겁니다. 뭐냐면 could have pp. 대화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A가 did를 이용해서 말했으니까 과거의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자 B가 그거 사실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It could have been true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가 존이 신빙성 있는 증인이나 증거를 가졌다면 그가 UFO를 보았을 수도 있겠지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또 한 번 could have been tru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과거에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UFO를 봤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could have been은 과거의 가능성 추측입니다. 앞에서 추측은 과거의 어떤 사실, 상황, 이런 걸 근거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존이 UFO를 봤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건 다른 사람들이 말했건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추측을 하고 있죠. 하지만 아래에 있는 could have been은 가정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건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증거가 없으니까 보았을 리 없다라고 하는 말을 돌려서 증인이나 증거가 있다면 봤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증거가 없는데 증거가 있다면 하고 말하는 거.
대화 하나만 더 드려볼 텐데 이번에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볼 테니까 노란색으로 표시한 위에 두 가지는 왜 과거 사실 추측이고 마지막 could have gone은 가정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설명을 잘 이해하셨다면 쉽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캔의 세 번째 뜻, 뭐뭐 해도 된다를 살펴볼까요? 여기서부터는 내용이 많이 쉬워집니다. Can I stop by now? 지금 집에 들러도 되는지 상대의 허락을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can을 could로 바꾸면 이때 could는 과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서 과거가 아닌데 언제 과거형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가능성이 낮을 때, 그럴 때 과거형을 빌려와서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가능성이 낮게 말하면 정중한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러도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could로 물어보면 그 안에는 네가 내 부탁을 들어줄지 확신하지 못하겠구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러면 부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절을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탁받는 사람에게 좀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주기 때문에 정중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조금 덜 강하게 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하게 들을 수가 있고 그만큼 정중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이때 대답은 Yes, you could가 아니라 Yes, you can이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could로 물어봤어도 대답은 can으로 하셔야 돼요. 왜 could가 아니라 can일까요? 왜냐하면 부탁을 받았을 때 yes나 no로 대답을 했다는 건 가능성이 낮은 걸까요? 높은 걸까요? 다시 말해서 확실한 걸까요? 불확실한 걸까요? 자기 생각이 확실하니까 yes나 no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질문은 could로 하더라도 대답은 can으로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확실하니까. can의 네 번째 뜻은 제안이었습니다. I can give you a ride to work. 그대로 해석하면 회사까지 태워줄 수 있어가 되는데 태워줄 수 있다는 건 태워다 주겠다는 거겠죠. 이때도 can 대신 could를 이용해서 말하면 그 안에는 불확실성이 내포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중함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e could drink some coffee. 이렇게 말하면 예를 들어 점심 식사 시간이 끝나고 시간이 좀 남아서 나는 커피 마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는 어때? 너가 어떨지 확신할 수가 없네. 그래도 커피 마시러 갈까?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could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can의 마지막 뜻은 해줄래라고 하는 부탁이었었죠. 이때도 can you 대신에 could you라고 물어보면 과거의 의미는 없고 대신 정중하게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정중한지는 설명 안 드려도 이제는 아시겠죠? 한 칸 옆으로 옮겨줄 수 있는지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옮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하는 긴 부탁을 could 라고 하는 조동사 과거형을 빌려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can을 5가지 뜻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각 뜻의 과거형 could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뭐 할 줄 안다의 뜻일 때 과거형은 could, 뭐뭐 할 줄 알았다. 뭐뭐 할 수 있다의 과거형도 could, 뭐뭐 할 수 있었다. 이렇게 could가 과거형으로 사용될 때는 주변에
과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쉬웠는데 could가 생긴 것만 과거지 과거가 아닐 수도 있다고 했었죠. could가 과거의 의미가 아닐 때는 현재나 미래의 가능성이 낮은 추측, 주관적 생각, 상상, 그리고 불확실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고, 이때 could 말고 과거의 가능성을 추측하고 가정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했는데 바로 could have pp였습니다. 그리고 3, 4, 5번에서 could는 모두 형태만 과거지 과거가 아니라 낮은 가능성을 통해서 정중함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표시한 이 could들은 과거형이 아닌 거죠.